자, 교재 이제 5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5페이지. 참고사항 두 번째가 공고고시, 열람공람 있나요? 시험에는 이게 뜻을 출제하지는 않지만 공부할 때는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에요. 자, 일단 공고고시는 다른 거 다 빼고 알릴 때 쓰는 용어죠. 자, 누가 누구한테? 공법은 항상 누가 누구한테야?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용어가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그런 내용이죠. 일시적인 거 알려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공고. 오랫동안 효력 있는 거 알려주려면 고시. 구속력이 없는 걸 알릴 때는 공고. 구속력이 있는 거는 고시. 그럼 아까 우리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 이렇게 나오겠네. 비구속적 계획은 구속적이 아까 어떻게 나왔어?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용어 자체가 다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 공식으로. 비구속은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고한다 이래야지. 고시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관리계획은 알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고시한다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매 페이지마다 공고, 고시, 공고 이게 나올 건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처음 시작하셨거나 그러면 이런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라요. 그러면 책에 공고는 이 말이지 이걸 뜻을 알아야 공부가 되는 거지. 백날 공고, 고시 외우고 다녀봤자 그 공고한다 이런 거 알아자 필요 없어. 뜻을 알아야 되니까. 자, 다시 일시적이거나 구속력이 없는 것을 알릴 때는 어떻게 하고? 공고하고, 계속적이거나 구속력이 있는 계획일 때는 고시하고, 그 다음에 열람 공람은 보여줄 때 쓰는 용어지. 보여주는 거. 다시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으면 열람이나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또 구분 굳이 하라 그러면 열람은 게시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열람. 그럼 전에 울산광역시청 담벼락에 가면 뭐 있어? 게시판이 있죠. 그걸 통해서 보는 건 열람. 공적인 서류를 갖고 보는 것은 공람 이렇게 구분하죠. 알겠죠? 뜻은?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공용부담 나와 있나요? 아까 성격은 공용부담법 이런 말 나왔죠? 그 공용부담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는 합격 후에 읽어도 돼.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공용부담 이 단어는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일 때 쓰는 용어야. 그럼 공익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죠. 몇백 개가 되는 사업을 합해서 공익사업 그래. 그래서 공익사업일 때만 공용부담이 적용이 되고 공용부담의 수단은 권력적 작용이다 이랬어. 아까 권력이 뭐라고 그랬나요?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해.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행정강제나 행정벌에 처한다고 그랬어. 앞에서 우리가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하고 용어를 나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일방적 강제적으로 했더라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돼.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공용부담이에요. 2번 공용부담의 종류는 인적과 물적 공용부담으로 구분해. 종류는 일단 인적, 물적. 단 우리 시험은 물적만 내용이 나와. 물적인 것만. 그 물적 공용부담에는 자, 첫째가 동그라미 1번 공용 제한 써놨나요? 두 번째 공용 수용, 세 번째 공용 환지, 공용 환권. 두 개 묶어서 부를 때는 공용 변환 이렇게 불러. 환지가 뭐야? 토지 변환이지. 토지 변환. 환권하면 권리 변환이지. 그래서 토지나 권리를 변환한다 해서 공용 변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2번으로 반달가로 2번 내려면 공용 제한 나오나요? 그럼 공용자는 무조건 무슨 사업이었어?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 그래서 공용부담에 동그라미 3번 종류 체크하시면 돼. 종류. 종류에서 기역, 니은만 체크하시면 돼. 묶어서. 기역은 묶어서 그것만 읽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공용제한의 종류 중에 사용제한 또는 공용사용은 타인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등. 자, 그럼 요 단어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타인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이.
우리 기초조사 배우시지? 계획 만들 때 무조건 무슨 조사? 기초조사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기초조사 하려면 남의 땅에 어떻게 해야 돼? 출입도 해야지. 또 그것도 일시 사용도 해야 되겠지. 그럴 때 우리 점유자들은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어요. 그 수인의 의무는 방해 거절하지 말란 뜻이야. 행정청이 내 땅 수록했다고 들어왔어. 그래도 내가 방해 거절하지 말라. 그게 수인의 의무야. 그 대신에 뭐 해줄 테니까? 손실 보상해 줄 테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사용제한이야. 근데 왜 또 머리 아프게 이름을 두 개를 써놨느냐? 이건 서로 입장이 다르지. 행정청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용어가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뭐를 제한받았어? 사용 제한받았지. 내 땅 행정청이 들어와서 사용한다니까 내가 사용 제한받았잖아. 사용 제한. 그럼 행정청은 공용사용이야. 아까 공용이란 뜻이 뭐야? 공익사업이면 내가 그거 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공용사용이야. 몇 뜻 알았나요? 애우려고 하면 안 돼.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서는 사용제한 나올 수도 있지만 공용사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은 사용제한이고 행정청 입장은 공용사용이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 부담제한, 계획제한이란 관리계획 등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 등이 지정되면 뭐를 수반해? 행위제한. 그럼 행위제한은 누가 부담해? 우리가 부담하지. 그래서 무슨 제한? 부담제한.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제한했어? 계획 갖고 제한했지.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제한했잖아. 그래서 계획제한이야. 뜻 이해되나요? 하나 참고로 리을을 한번 봐보세요. 배운 거니까 확인 한번 해드릴 거니까. 공물제한이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 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그랬지. 거기다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기억나시나? 지난주 안 나온 사람은 꽝이고. 우리 건축선에서 도로 모퉁이 후퇴시킨다고 그랬죠. 후퇴시키면 우리 소유자인데도 사용 수익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걸 공물제한이라고 그래. 근데 예전에는 출제를 했는데 요즘에 출제는 안 해.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고 우리는 기역, 니은만 공부하시면 돼. 리을은 여유 있으면 해. 여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럼 공부하시고 안 되면 기역, 니은만. 그 다음에 3번 번호 공용수용. 역시 공용수용도 공용자가 들어가면 무슨 사업이다? 공익이야. 공익사업. 대신에 뭐를 전제로? 손실보상. 내 땅 뺏어가려면 뭐부터 해주라? 보상부터 해줘라. 그러면 타인의 퇴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강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손실보상이라는 용어가 딱 2번 나왔어. 우리 공법에 2번밖에 없어. 언제? 타인 토지 출입한다. 그때 보상해준다고 그랬지. 또 수용한다. 보상해줘. 그럼 그 이외에는 절대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답 정해줬어 이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손실보상이라는 용어가 딱 떴는데 헤매면 안 돼. 행위제한 손실보상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써줬잖아. 어디서만 해준다?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하고 수용할 때만 보상한다. 이 말 나왔잖아.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나오면 못 찾는 사람이 많아. 손실보상은 공법에서는 딱 2번밖에 없어. 2번. 언제? 타인 토지 출입 이 말 나올 때 보상 나와. 그리고 수용한다 이럴 때 보상 나와. 그 외에는 보상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수용도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우실 거야. 그 다음에 공용환지. 공용환지는 토지를 변환하는 거죠. 맨 끝에만 봐. 무슨 사업에서 나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서 환지 방식 할 때만 나와. 그 환지 방식은 우리 2번 나온다는 얘기야. 도시개발사업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정비사업에도 나와. 그러면 공용환권은 맨 끝에 무슨 사업이만? 정비사업이만. 정비사업.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읽어도 돼.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까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합격한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거든 읽으시면 돼.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그럼 공용환권 밑줄 그어봐요. 그 맨 밑에 공용환권 5번 번호. 5번 옆에 공용환권 밑줄 그었나요? 환권이 뭐야? 환권. 권리 변환이야. 권리. 저 거기다 하나만 써보세요.
무슨 권이 변화되는가? 자, 소유권이 입주권으로 또 분양권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걸 공용환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정비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주로 우리? 재개발, 재건. 그럼 오른쪽 맨 끝에 정비사업 밑에다 재개발, 재건축 그래 써보세요. 정비사업이란 주로 뭐를 말해?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요 과정이야. 재개발, 재건축. 맨 앞에 있는 소유권은 뭐냐? 노후 불량. 노후 불량 상태에 뭐 주택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소유권을 갖고 있어. 우리 특히 재개발하면 어떻게 돼? 노후 불량 상태 건물 갖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합을 만들게 돼서 조합을. 그러면 조합원에게 주는 게 뭐? 입주권이죠. 그러면 분양권은 통장 갖고 당첨되면 그건 분양권이라고 그래. 통장이 뭐야? 통장. 청약저축 같은 거. 그런 통장을 갖고 일반 분양할 때 당첨이 되면 무슨 권? 분양권.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라고. 용어가 달라. 요건 주택으로 봐. 딱지로. 요건 주택으로 봐. 그냥 권리로만 봐. 요건 주택이야. 주택.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당첨만 된 권리고. 개념이 달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모르나? 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1주택자가 입주권 가지면 몇 주택자야? 2주택자야. 세법에서 안 배우셨나? 응? 입주권은 주택이야, 주택.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인데 어디에 주택을 하나 입주권을 사게 됐어. 그럼 뭐야? 2주택자야, 2주택자. 그때부터 주택으로 봐. 요건 당첨만 됐지. 그럼 뭐 해내야 돼, 이제? 중도금 내야지. 또 마지막, 잔금. 그래야 주택이 되는 거고, 요건 이때부터 그냥 주택으로 보는 거야. 자, 갖고 있다가 새로운 아파트 받게 되겠죠? 그 아파트 소유권 받잖아. 이게 권리 변화냐. 이걸 공용환권이다. 이렇게 말해. 합격하거든 써먹으라고. 응? 우리 합격하신 분도 공용환권 뭐야?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이런 걸 공용환권 이렇게 말해요. 합격은 지금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야. 합격해도 써먹는 걸 배우시는 거야 지금. 어떤 분들 그러지. 공법 배우면 써먹을 거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써먹을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합격하면. 여러분 배운 거는 민법하고 공법밖에 써먹을 게 없어. 합격하시면 실무에 가면. 민법은 계약서 써야 되니까 있지. 뭐 계약서? 표준계약서 그건 다 누구나 써. 그럼 언제 써야 돼?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잖아. 그럼 특약 같은 걸 써줘야 되잖아. 특약. 그게 뭐야? 민법이지, 민법. 특약 잘 쓰면 또 계약 잘하는 거지. 서로 양쪽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특약 써주면 되잖아.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써주면 되지. 그러면 안 할 사람도 일단 써주는 것으로 계약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그 판례 같은 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불경기와도 돈 벌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누구나 갖다 차렸다가 몇 개월 만에 문 닫고 그런 사람은 공부 합격만 한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민법하고 공법은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용어도.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놓은 거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지. 바로 또 책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우선 용어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한 장 넘겨보세요. 그 아래쪽에 보면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어. 있나요? 그럼 토지공개념은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거의 안 나와, 출제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게 나올 때가 있어. 부동산학 개론에서. 그럼 개론에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해주는 이유가 뭘까? 규제법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규제법이라는 용어. 공법은 전부 규제잖아, 규제. 그 규제하는 게 토지공개념 제도다 이렇게 말해. 자, 용어 보세요. 성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반 국민의 뭐를 사건을 제한한, 사건 제한이 바로 뭐야? 규제잖아, 규제. 뭐를 위해서라면? 공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공공복리야.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겠다, 그 뜻이야. 그럼 이번에, 자, 성격은 토지 소유권의 공공적 성격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리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거 아닐 수도 있지. 국가가 마음대로 뺏어갈 수도 있잖아. 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적이다 이렇게 말해.
세 번째, 토지 공개념을 표현한 제도, 다른 말로 사권 제한하는 제도지. 결론이 그 사권 제한하는 제도야. 그래서 현행법상 제도가 있고 폐지된 제도가 있지. 이걸 어디서 물어봐? 부동산이나 개론에서는 물었지 이게. 폐지된 제도 아닌 거 이런 거. 폐지된 제도인 거 이런 식으로. 공법은 이게 폐지되면 바로 그 다음에는 물어봐. 근데 이게 오래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는 안 나와. 그 대신에 이제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먼저 현행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 왜 사건을 제한해? 바로 행위 제한 나와야지. 지역, 지구, 구역 나면 무조건 뭐야?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여러분 제한하는 거잖아. 2번 개발이익 환수제도야. 여러분이 만약 공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익을 본 거 가져갈 수가 없어. 전부 뭐에? 국가가 환수해. 그걸 환수제도라고 그래. 그 다음에 3번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선매제는 어디서 나와?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가면 요게 나와. 원래 이게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 다음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전부 사건 제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제도. 그러니까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방식이야. 그 대표적으로 대리경작제도. 어디 법에서? 농지법에서 나와. 농지법. 그러니까 농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데 부득이하게 이용을 못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정해서 농사 짓게 하자. 그럼 소유권은 뺏겨 안 뺏겨? 안 뺏기고 대신 이용하는 권리만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소유와 이용의 분리제도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시업의 대행제도는 산지관리법, 산림에 관한 법에 있어. 산림에 관한 법. 그럼 여러분 산림에다 나무 막 아무거나 심나? 아니지. 이 산에는 뭐를 심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이 되면 그 나무를 심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 심기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대행한다는 얘기야. 대신 다른 사람이 심어줘. 그래 놓고 이익 생기면 반분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시업의 대행제도 그래. 그럼 이것도 소유권 뺏긴 건 아니죠. 소유권은 갖고 있고 대신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 이런 개념을 소유와 이용의 분리제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제도도 우리 사건 제한하고 있죠. 나는 이만큼 받고 싶은데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수용당할 때 뭘로?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사건 제한이지. 그 다음에 폐지된 제도는 토지초과 이득세 징수나 토지거래계약 신고제야. 원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다가 뭐만? 신고제는 폐지됐고 허가제만 존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제도 중에서 유유지 제도가 있어서 유유지 제도 이것도 폐지됐고 특히 또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가 뭐야? 택지? 건물 짓는 땅. 부동산을 개론해서 택지 안 배웠나? 배웠잖아. 건물 짓는 땅. 그런데 건물 짓는 땅을 옛날에는 660만 소유하게 했어. 그럼 공산국가다 그래서 폐지시킨 거야 이거. 내가 돈 있으면 많이 소유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와서 폐지된 제도 중에. 그래서 요거는 폐지된 제도다. 한 1분 정도, 한 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시험을 풀어.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못 푸는 거지.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본진도 들어갈게요. 그리고 특강 자료 받으셨죠? 그 내일 꼭 좀 읽어오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거는 여러분 복습할 게 없어요. 요약집으로는. 바로 그거 보시면 바로 복습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오시고, 뭐 자료가 좋고 나쁘고 이건 떠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좋은 거지. 뭐 자료가 좋아서 학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그만큼 훨씬 빨라지지. 여러분들이 보통 국토계획법이 4주에서 5주 걸리죠. 대부분 4주 정도 해, 이제. 요약집은. 근데 요거는 한 주면 끝나잖아. 한 주면 도시개발까지 끝나기 때문에 체계 잡는 게 훨씬 빨라. 체계 잡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강이라는 걸 듣는 거지. 뭐 자료 좋아서 특강 듣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듣다 보면 그만큼 체계 잡는 게 쉬워진다. 이러는 거니까. 집에 가시면 그냥 몰라도 돼. 지금 여러분 그 특강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출 지문을 갖고 우리 진도 순서대로 쭉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출 지문하고 핵심 지문을 갖고 여러분 책의 진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여러분 책의 진도로. 이 현재 출제됐던 지문들이야. 그래서 그걸로 쭉 하면 여러분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골라라고 돼 있어. 집에 가시면 못 골라 다. 그냥 읽어만 오시면 돼.
애매하면 체크 한 번씩 해놓으시면 되지. 그리고 내일 수업 듣고 거기다 답 체크하시고 요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다음 주 어찌 됐든 내일은 읽어오셔야 돼. 안 읽고 그냥 오면 또 생짜니까 그또 진도 따라가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시고 모르면 이런 게 있어. 읽었는데 아는 지문도 있지. 모르는 지문도 있고. 그럼 공부하는 요령이 모르는 지문을 체크는 해놓으라는 이야기지. 그럼 체크할 때 그 다음날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집중하면 되지.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 1시간에 집중을 다 못해. 그죠?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45분, 50분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집중력 때문에 그래. 집중력. 그럼 50분 수업한다고 50분 집중력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 잘하면 20에서 30분 정도야. 학생들은 50분이 돼. 그게.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50분이 집중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오시면 그 부분 할 때 좀 신경 쓰고 아는 거 할 때는 좀 긴장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버텨나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50분 해도 그죠? 아까는 잘 들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잖아. 그 집중력이 떨어진 거지. 그러면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다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해오시면 그만큼 효과가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이제 장은 2장으로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토라는 말은 전국의 토지가 있는데 그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요 계획이 먼저가 되고 이용이 나중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를 방지하더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더라. 이게 이 법의 취지예요. 우리 난개발이란 뜻이 뭐죠? 난개발? 무계획. 계획 없이 막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획 없이 이용하면 난개발이 생기니까 국토는 먼저 뭐부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뭐를 하자? 이용하고 개발하자. 이게 바로 이 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뭐를 막는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는 계획이 3개가 뭐가 있었나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계획이죠. 행정청끼리에게 지침만 주는 거고 우리 국민들을 구속하는 게 요 계획이지. 요 위에 거의 내용을 받아서 관리계획은 그 특광시군을 뭐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필요하더라? 6가지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6가지도 우리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 매번 나와. 이 6가지 묻는 거. 또 6가지를 알아야 공부하는 게 편해지지. 왜 우리가 이대로 배울 거니까. 이 순서대로. 그러면 아까 요 6가지가 결정되면 일단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 나온다. 그 다음에 요 3, 4, 5, 6번은 또 뭐도 나온다? 사업 문제 나온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 연결이 돼. 그럼 이용 파트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오지. 개발행위 허가제.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개발행위란 총 몇 가지를? 5가지를 말해. 5가지. 건축물 건축한다. 이게 개발행위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것도 개발이죠. 토지 분할, 토속 채취, 물건 쌓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개발이라고 그래요. 원래 개발이란 뜻은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래. 그럼 토지가 맨 땅으로 있는 것보다 건물 짓는 게 뭐죠? 더 유용하게 되지. 그래서 건축물 건축이 개발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이란 말을 법률적으로 하는 거하고 국어사전에 있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국어사전은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걸 개발이란다 이렇게 놨어. 우리는 직접 행위 자체가 뭐야? 건물 짓는 게 개발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행위가 바로 여기 연결된 거지. 자, 행위 제한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 해볼까요? 3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건축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만 건축해야 돼. 그게 건축 제한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고 있는 곳에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단독주택 짓는데 뭐를 받아서? 허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 제한 준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려면 다시 뭐 받아서? 허가. 그래서 아까 허가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그랬지. 여러분이 이런 행위 하려면 뭐를 받아서? 허가 받아 하라고 말이야. 두 번째가 뭔가요?
건폐율이죠. 자,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가 건폐율이 50으로 돼 있다. 그다음 60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켜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건축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또 용적률. 그래서 모든 행위는 허가받아라.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하는 건 사적이야, 공적이야? 공적이지. 요것만 사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은 전부 공적이라고 그래. 근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사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거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허가받는 거고. 자, 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도로 여러분이 만드나? 공적으로 만드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죠. 아까 지구 단위, 입지규제 전부 누가 공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받아서? 이때는 인가 받고, 여러분이 할 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 안에서도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가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개발행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시설을?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어라. 그게 뭐야? 연동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역시 뭐를 막는다? 난개발을 막는다. 이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광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배우는 게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법제적 목적, 기본 원칙, 이건 건너뛰시면 되고, 그 밑에 맨 밑에 국토의 용도 구분 나와 있나요? 자,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 국토의 용도 구분의 1번.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국은 맨 먼저 뭐로 지정해? 용도 지역으로 구분해.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국토의 용도 구분에는 자, 4개 이름, 도, 관, 농, 자, 이런 거는 첫 글자 외워도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이름만 외우고자 할 때는 그렇게 첫 글자로 외우셔도 돼.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거기에 목적이 쭉 써 있는데 그 목적을 먼저 기억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도표 위쪽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좀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다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4개로 나누세요. 도, 관, 농, 자. 일단 우리는 모든 걸 구분할 때는 개발과 보전이죠. 개발과 보전. 그럼 4개 중에서 어디는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은 항상 개발을 목적으로 해요. 반대로 하면 돼. 어느 지역 개발하고 싶을 때 그 용도를 뭘로? 도시로 지정하면 거기 개발돼. 그럼 도시지역 아니고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항상 뭐로? 도시로 변경시켜서 개발하라. 이런 뜻이야. 이게 개발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보전이에요. 항상 여기만 개발이야. 근데 이 도시지역을 또 세분을 하면 4개로 세분이 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로.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주로 무슨 지역이야? 그게 주거지역이야. 사람 살고 있는 동네를 주거지역. 지금 요 근방은 뭐라고 그래요? 상업이겠죠. 상가가. 요건 어디야? 공장단지.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게 있어. 공원. 도시만에. 그럼 뭐야? 녹지 이렇게 구분해. 그때 주상공은 역시 뭐가 되는데? 개발이 되는데 녹지는 뭐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도시만에도 보전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저 도시지역 굵은 것이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개발, 정비, 관리하고 마지막이 뭐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는 개발이 우선이야. 개발이. 그런데 필요하면 마지막은 뭐도? 보전도 하라.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이름이 농림이죠. 농은 뭐야? 농지, 산림. 그러니까 농지하고 산림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야. 이게 농림이에요. 그런데 농지의 이름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농업진흥지역이 나와. 농업진흥지역. 림은 산림인데 보전산지가 나와. 보전산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 따로 설명할 거고요. 일단 농지 이름 중에 뭐가 나온다? 농업진흥. 산림의 이름 중에 보전산지가 나와. 그럼 요 내용으로 보니까 개발이야, 보전이야? 그렇지, 보전이야, 보전.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왜 보전하느냐? 농림업을 진흥시키려고. 책에 있나요? 책에도 같이 보시면서. 농림업 진흥이면 농사 짓기 위한 곳이다 그 말이야. 이건 농사 외에는 해서는 안 돼. 그게 농림업 진흥이야.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산림인데 뭐 하려고? 보전하려고. 그러니까 농림은 역시 농지하고 산림은 보전하기 위한 거다. 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하고 여기는 이름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어? 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여기도 보전이고 여기도 보전이면 어디가 더 보전이야? 여기가 더 보전이야. 이름 자체가 들어있어. 보전이라며. 그래서 자연환경에는 보전과 보호 육성으로 구분하고 있어. 그 보전이 몇 개냐? 6가지는 보전하고 하나만 보호 육성하라. 이렇게 6개와 하나로 구분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6개 이름을 한번 봐보세요. 6개 이름이 뭔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런 것들을 뭐하라? 보전하라. 그럼 문화재가 많은 지역은 주로 무슨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를 봐요. 여기가 현재 지금 농림지역이야. 농업진흥이니까. 근데 여기 농사 짓다가 문화재가 출토가 됐어. 그럼 문화재 출토되면 농사 계속 지어야 돼요? 감정해야 돼? 신고해야지. 뭐 신고했더니 아주 귀중한 재료가 나온 거야. 그럼 농사 지어야 돼? 보전 들어가야 돼? 보전. 그럼 그 부분은 무슨 지역으로? 자연으로 지정하라.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현재가 농림인데도 무슨 지역 될 수도 있어? 자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6가지 목적에만 맞으면 이런 거 어디든지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하나는 주로 뭘까요? 수산자원. 수산이란 것은 바다죠. 바닷속의 자원은 왜 보호 육성?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키워서 먹어야지. 그냥 막 잡아먹으면 안 되지. 보호 육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보전해 보니까 수자원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여기는 수산자원이고 이건 수자원이야. 수는 물이지. 그럼 물이라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한다. 그 댐이나 저수지죠. 댐 저수지 물 보전하고 있잖아. 왜? 식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 수자원은 뭐하고?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에. 그 두 개만 구분해도 요거는 시험 문제 풀 수 있어. 요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관리지역이 뭐냐? 관리한다는 건 지금 뭔가 애매하니까 관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리지역을 쉽게 이해하려면 유보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유보지역. 여러분 유보 뭐야? 보류. 그래 보류. 보류 유보 같은 말이야. 뭐 안 하고 아직 남겨놨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나중에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 쓸 수 있는 땅을 말해. 반대로 말하면 요런 거 지정하기가 애매해. 3개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 그럴 때 무슨 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을 쪼개 세분하라 이렇게 놨어. 쪼개면 바로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로 쪼개놓는다. 그러면 쪼개놓고 요 계획관리는 나중에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쓰는 땅. 그러니까 계획관리가 지정되면 언젠가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해. 그럼 신도시 만드는 지역이 주로 어디다? 계획관리야. 계획관리. 도시는 이미 개발이 끝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값은 좀 저렴하고 어디에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어디다? 계획관리다 이렇게 말해. 그럼 생산관리는 나중에 어디 지역으로? 농림으로 쓰는 땅이야. 자, 보전이니까 어디로 갈까? 자연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용도는 4개가 아니라 원래 3개야. 도시, 농림, 자연. 그거 3개 지정 애매하면 무슨 지역? 관리지역 지정했다가 필요하면 도시로도 쓰고 농림으로 쓰고 자연으로 써라 이렇게 되었어. 이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계획관리. 그럼 여기 어디로? 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생산 그러면 농림으로, 보전 그러면 자연으로 쓴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개발 그러면 주상공 이렇게 나와야 돼. 보전하면 녹관 농자. 그런 문제 다 풀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아. 이건요. 시험에는 안 내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용어가 응용이 돼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공법 시간에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개발하면 어디? 주상공. 보전하면 녹반 농자.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페이지가 9페이지, 10페이지는 표가 나와요. 표가. 이런 책 없을 거야 아마. 박수 박수. 이럴 때 박수는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네. 꼭 내가 말을 해야 쳐주네. 이런 책이 어딨냐. 계획 3개 한꺼번에 정리한 책이. 이거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뜯어서 보시면 돼. 이건 나중에는 이거 뜯어갖고 다니면서 보시면 되고 지금 뜯지 마 지금은. 왜냐하면 아직 이걸로 공부할 단계가 아니거든. 뒤에 공부 좀 다 하고 나서 이제 공부가 되시면 계획만큼은 요거 딱 뜯어갖고 다니면 계획의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지? 오늘은 그냥 그 뒤에 있는 표가 아니라 그 뒤에 내용부터 배우실 거야. 근데 그 9페이지 한번 맨 앞에는 한번 펴봐요. 그 계획 3가지 의 정도는 요걸로 한 번에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빠진 게 몇 개 있더라 보니까. 좀 이따 학원에서 복사해달라 그렇게. 네? 다른 학원에 가서 보니까, 꼭 한 명 아니면 2명이 꼭 빠져 있어,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만드는 과정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 응? 그 제본하는 것도 알려드릴게. 공법하고는 상관없지만. 여러분, 페이지가 인쇄되면, 한 페이지 인쇄한 4페이지를 한꺼번에 인쇄해, 4페이지를. 응? 그 자르는 거야. 잘라서 이제 이렇게 쌓아놔, 쭉. 그래갖고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는 거야, 이게. 여기 손가락에다 고무장갑 끼우고. 그 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빠져서 들어갔겠지. 그거 이제 풀칠해서, 풀칠도 해야 돼, 뒤에다. 그 표지 갖다 씌워. 근데 기계적으로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그때 이제 거기 하나 빠진 거예요. 그거 합격하시는 거야. 그 빠진 사람은 당연히 합격하는 거야. 그 로또잖아, 로또. 특이한 경우니까. 좀 이따 복사해 드릴게. 자, 보면은, 그 법적 성질은 아까 배운 거니까 확인 한번 가능하죠. 광역은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이다. 순위는 상위 하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대상 아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거 봐. 원장님이 일부러 들고 와서 해주잖아. 빠지니까. 또 거기도 없어? 그 안 봐도 돼. 지금 아까 요거 했던 거야. 그래, 그냥 넘어가자. 자, 11페이지로 넘어가요. 그 안 봐도 될 건데 내가 표니까 한번 보자고 한 거지. 자, 그 표 넘기셔서, 11페이지 보세요. 이제 11페이지. 미리 뜯어 놓으시면 나중에 잊어먹어 또. 그래, 내가 뜯지 말라고 한 거야. 공부 좀 되신 다음에 그때 뜯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제 여기 배우는 거야. 계획 중에 무슨 계획? 광역을 지금부터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무슨 권이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 이 말이 나와야죠. 요거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모든 법조문상에는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그럼 광역도시계획 하면 광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번 무슨 권이 나와? 광역계획권이 먼저 나와. 왜냐하면 광역계획권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 인위적으로. 그럼 요게 지정돼야 무슨 계획을? 광역을 만들어. 그러니까 순서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곳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은 적도 있어. 요게 먼저냐 요게 먼저 이렇게 물었어. 그럼 뭐가 먼저야? 요게 먼저야.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권 지정 후에? 광역계획권 지정 후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항상 광역 나오면 광역계획권 요게. 그럼 여기에 지정권자가
항상 누구하고 누구? 국장과 도지사로 이렇게 돼 있어. 책에 써 있나요? 필기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필기하지 말고 나는 말로 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써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굵은 글씨 두 개만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공법 시간에는 요 두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 답이 어디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냐. 그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어디에? 시도에 걸쳤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누구야? 국장이 지정해. 앞으로 어디든지 가서 공법 시간에는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누가 해야 돼? 국토부 장관이 한다. 공식이야, 공식.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럼 같은 도니까 권한 누구한테?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 지정.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게 기본적인 용어니까 요걸 구분하시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우리는 공부할 때 이 사람을 지정권자로만 공부하고 끝나면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지정 권한이 있으면서 광역도시계획, 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을 갖고 있어. 승인권. 지정권자면서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승인권을 갖고 있어. 그럼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지정했을 때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이다? 여기에 하급이다 그 말이지. 아까 용어 기억나나요? 비구속은 수립 승인 그랬잖아. 수립 승인. 그럼 승인권자를 알았으니까 수립자는 반대로 하급을 찾으면 되지. 반대로 수립자를 알았을 때는 자기의 상급을 찾으면 승인권자고 승인권자를 알았을 때는 하급이 수립권자야. 이해가 되나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 안 하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정권자 따로, 수립자 따로, 승인권자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문제도 못 풀어. 시험장 가서는.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어디서 들으는 거는 같아. 근데 답은 못 찾아.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권자. 그러면 자, 수립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고 승인권자니까 누가 수립해? 시도지사. 이해됐죠? 그럼 도지사가 지정했고 도지사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시장, 군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시험에서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럼 누가 승인?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 승인.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이제 공동 수립이에요. 자, 둘 이상 시도니까 자,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하고 자, 경주시야. 경주시. 요게 두 개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으려고 그래.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경주시니까. 울산에 하자. 울산. 내가 말하면 울산하고 경주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러면 울산은 울산시장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경주는 경북도지사가 나와야 돼. 직급이 안 맞잖아. 경주시랑 그러면 직급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림을 하면 울산하고 여기 경주 요걸 묶으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지정할 거냐 그 말이지. 요게 시도가 달라. 시도가. 그럼 둘 이상 시도에 걸쳤으니까 누가? 국장이. 그러면 수립할 때는 울산광역시장하고 누가 수립해야 돼? 경북도지사지. 이 사람 아니야. 경북도지사가 해야 돼. 경북도지사. 그러면 같이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 그럼 이제 경주 옆에 포항이 있어. 요렇게 묶으려고 그래. 두 개만. 그럼 요건 무슨 도야? 같은 도지? 그럼 같은 도는 누가 지정해? 도지사가. 그럼 수립은 요 둘이서 수립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시도에 걸치면 그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지사가 나와야 돼. 도지사가. 근데 같은 도일 때는 시장하고 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동으로 수립한다. 요게 정해졌어. 이제 수립자가. 요건 승인권자고. 그러면 수립한 사람은 항상 승인권자한테 무슨 신청해야 돼? 승인해 주세요. 신청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위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수립하면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하라 이렇게 해놨어. 근데 요 신청하는 기간을 3년을 줘. 3년 안에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 승인을 안 받을 때 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수립을 요청하면 돼. 요청.
그래서 이제 용어 두 가지. 승인 신청, 요청, 그런 항상 누구끼리? 행정청끼리 하는 용어고, 그것도 누구한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쓰는 용어가 요청한다,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데,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으면 항상 몇 년 안에? 3년 안에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해야 돼. 그런데 그 승인 신청을 국장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국장이 알아서 뭐 한다? 수립한다. 수립자가 또 나왔어, 이제. 그러면 시장군수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승인 신청한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맞나요? 근데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시도지사가 요청했다. 요청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또 뭐 할 수 있다? 공동 수립에. 다시 시장군수가 요청했다. 누구한테? 도지사. 그럼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또 어떻게 하라? 공동 수립에. 총 수립자가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하지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시험 문제 풀 수가 없다는 거. 다시. 자, 지정권자면서 승인권자다. 그럼 항상 수립자는 이 사람의 하급이다. 그럼 하급이니까 국장 밑에 누구? 시도지사.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 수립했으면 반드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승인 신청하라. 근데 신청을 안 하면, 시도지사가 신청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수립. 시장군수가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 자, 요청. 시도지사 요청. 그럼 시도지사 요청이니까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럼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하라. 시장군수 요청 누구한테? 도지사. 그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시장군수들은 요청할 때 협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도지사는 단독 수립도 된다. 이렇게 나오지? 원래 요청은 무슨 수립? 공동이야. 요청이란 단어는 항상 뭐 한다? 공동 수립이다. 근데 앞에 뭐를 거쳐서 협의해서 요청하면 단독 수립도 가능하다. 이때 이 두 가지는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도지사면은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에 도지사는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승인권자다.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죠. 여러분 시험에 수립자가 요까지가 시험 문제의 기본이야. 항상 거의 매년 나오면 지정권자하고 요 수립자가 답으로 대부분 나와, 답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요게. 그럼 여러분 책에 이제 그 부분 확인 한번 할게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수립권자부터 먼저 확인.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러니까 상하위니까 국장도 수립자가 된 거죠. 그래서 먼저 1번 원칙.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럼 어떤 경우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인 경우죠. 그때 지정은 누가 해? 도지사. 그러니까 책이 없는 거 써놨지 지금? 두 가지를 다 써준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는 말은 지정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야?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이야기지? 그게 어떤 경우다? 같은 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같은 도는 지정일 때는 누구? 도지사고 수립일 때는 시장군수란 이야기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거의 못 풀어 시험 문제가. 그래서 지금 거기 써준 거야. 그럼 두 번째,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니까 어떤 경우?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죠. 그럼 지정은 누가 해 이때? 국장이 지정하죠. 이제 됐나요? 책보다 좋은 거 알았어 이제? 책은 그냥 그거 하나하나만 있지만 우린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써놓은 거야 지금. 다시. 같은 도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딱 나오면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 그냥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끝에 지문을 보셔야 돼. 끝에 지문을. 지정으로 물은 건지 수립으로 물은 건지. 그럼 같은 도인데 지정으로 물었어. 그럼 누구? 도지사. 수립으로 물으면 시장군수해야 돼. 다시.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고 지문이 나왔어. 그럼 이제 수립자로 물으면 누구? 시장군수. 지정권자로 물으면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구분됐나요?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관할도지사가 수립하겠다 그 말은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뭐가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도지사가 그냥 수립하겠다는 이야기고, 다음 장. 국장이 수립하겠다. 그래서 니은부터 먼저, 니은부터. 국가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 신청 안 했으니까 누가? 국장이 수립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기억에 보면 무슨 계획? 국가계획일 때는 반드시 국토부 장관이야. 그래서 그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공법 시간에 국가계획 그러면 전부 누구죠? 국장이에요. 단 딱 한 번 예외가 있지. 광역시설. 광역시설에서 국가계획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누구였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요거 나오죠? 이게 딱 한 번 예외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 국가계획하면 광역이 아닌 것은 전부 누구다? 국토부다. 지금부터 이런 걸 외우시란 이야기야. 5월 달부터는 이렇게 전체 써먹는 지문들 이런 거를 좀 외워서 공부하시면 돼. 그럼 어디 가도 국가계획 나왔을 때는 안 틀리겠죠 이제? 자, 국가계획 그럼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런데 이제 광역시설 설치관리 문제 나올 때 국가계획 그러면 그때는 국장이 아니라 누구로 돼 있어? 법인이 이렇게 나왔어. 법인이. 요것만 딱 한 번 예외니까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외인데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써놨나요? 요청은 무조건 무슨 수립이야? 공동수립. 그거 써놨잖아 이제. 그럼 책에는 요청만 있지만 요청 갖고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요청이란 무슨 수립이다? 공동수립이다. 해석 1번. 국장과 시도지사 공동수립. 그러면 누가 요청했을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이제 공동수립한다. 자, 2번.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공동수립도 있고 단독수립도 있다. 이렇게 써놨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나요? 그래서 먼저 기억.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 그러면 두 사람이서 뭐 한다? 공동수립. 근데 니은에는 시장군수가 뭐 해서 요청? 협의자. 협의가 들어가서 요청했다. 그러면 도지사는 단독 수립한다. 하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답을 보면 전부 여기야, 여기. 요거로 돼 있어. 기본적으로. 작년 시험도 여기서 답이었어. 작년 시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광역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 공법 문제가 41번부터야. 근데 대부분 41번에 뭐 나와? 광역이 나와. 그럼 이게 잘 풀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제가 잘 풀려. 근데 40번은 딱 막히면 그 다음부터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 광역에 대해서 가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이야기야. 어차피 문제는 하나인데 기본 문제거든. 이게 기본. 첫 문제 풀리면 잘 나가죠. 근데 첫 문제 딱 41번 막혀봐. 못 가, 그 다음부터. 아는 것도 이제 그때 헷갈리고 이러지. 그래서 이제 공법은 두 가지가 있어. 41번에 광역을 주든가 용어를 줘, 용어. 둘 중에 하나를. 용어도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용어나 광역이 나오니까 그 두 문제를 잘 구분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다시 앞장에 이제 지정에 대한 기본하고 수립자 있으니까 앞장 다시 쉬었다고 할게요.